자, 지금 좀 이재명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마치 모든 자기의 그 재판이나 범죄 혐의가 다 털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충성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일어나면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좀 조롱거리가 됐죠. 박찬대가 나는 이재명의 눈빛만 보면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정청래가 나는 눈빛을 안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당 대표에 나선 사람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누가 더 이재명에게 총애를 받는지 총애받는 당 대표. 그 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계속 뭐 당정 분리 안 한다. 무슨 뭐 수직 관계다. 예속됐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예속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비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예속이 잘 되는지 내가 확실하게 이재명 밑에 가서 신복으로 일할 수 있다. 이 경쟁을 지금 둘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이재명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눈빛을 안 보고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추태죠, 추태.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 대표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계속 새로운, 그렇게 할수록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정성호발 또 하나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공소 취소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 정찰 토픽입니다. 이재명에게 엄청 깨졌나? 공소 취소 말 바꾼 정성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낮에 정권의 혼술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죠. 정성호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전에 이재명에 대한 공소들을 취소를 해야 된다. 는 이야기를 한 강연에서 했죠. 서울대 그때 이 정치학과 동문회 강연에서 공소 취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정성호가 한 발 뺐습니다. 그때는 서울대 그 동문회 강연을 할 때는 이 엉뚱한 그 논리를 내세웠죠. 뭐냐 하면은 대선에서 그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을 찍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이제 말 그대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를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아예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취소해 버렸는데 그것은 관련 법에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를 했거나 체하를 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살인 사건에서 진범이 따로 잡혔거나 이런 때만 그래 특수한 경우에서 가능한 건데 정성호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 뭐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권자들이 그때 출구조사할 때 KB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당선돼도 계속 그 재판을 해야 된다가 64%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40% 이상이 계속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성호 말은 안 맞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재판을 진행되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건데 실제 국민은 그렇지 않죠. 당선돼도 재판은 별개 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정성호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사흘 후에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됩니다. 이걸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공소를 취소할 리가 없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이재명 이 공소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검사들은 막 재판을 중단시켜 버리니까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검사가 알아서 공소를 취소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라는 겁니다.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때 한참 충돌을 했을 때 그때 이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왔죠.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에게 그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해서 그때 공소 취소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정성호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사흘 있다가 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오전에는 그 말을 간부안에서 한 발 후퇴합니다. 본인이 서울대 강연에서 했던 그 말에서 좀 후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공소 취소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논란이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나죠. 법무부 장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 시킨 것이냐. 공소 취소 자기 죄를 없애버리려고. 다 없애지 못합니다.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는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5개 중에서 3개는 할 수 있지만은 2심에 가 있는 위정교사 사건이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은 없애지 못합니다. 어쨌든 3개는 공소 취소를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진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이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정성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특정 계파에 속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말이 바뀌었죠. 그때하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도 맞지 않죠.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하는데 본인은 이제 친명, 7인의 좌장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죠. 이재명하고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이렇게 공소 취소하고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에 답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같은 공소 취소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게 엄청 깨졌나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오전에 하고 나서 이게 막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됐고 그러면 이재명도 들었겠죠. 정성호 내가 이거 공소 취소 이런 거 하라고 내가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와서 공소 취소 자기가 지휘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수가 있죠. 화를 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자, 오후 들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성호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공소 제기 자체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공소 제기에 이르게 된 증거나 정인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확정된다면은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되지 않겠나. 완전히 말이 바뀌죠.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공소 제기에 이르게 된 증거나 정인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확정된다면은 자, 이게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기소 조작 TF를 만들었죠. 그것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다 조작을 했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TF까지 막 만들고 이랬습니다. 이랬으니까 정성호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공소 제기에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된다. 일종의 다시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 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이춘석이 말을 보탭니다. 아마 이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시간에 뭔가 대책회의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로 막 연락을 해서 그 정성호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재명 사건이 다 조작됐다고 기소 조작 TF까지 막 만들었고 뭐 검찰의 사건 조작 TF 뭐 몇 개가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막 밀고 가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정성호가 오전 시간에 이상한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대책회의 같은 것이 막 열리지 않았느냐, 막 전화로 막 했던 저간에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이춘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정성호를 앉혀놓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사람이죠. 이춘석이 수사 조작이나 여러 사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은 공소 취소나 수사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이제 오전에 했던 정성호의 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정성호는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사 조작이나 여러 사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은 누가 이재명이 억울합니까 지금? 공소 취소나 수사 검사를 수사 검사 징계까지 좀 이야기를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공소 취소 지휘를 하라는 일종의 이재명의 명에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오늘 한 겁니다. 오후에 오전과 다르게 오전에는 이재명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 그때 서울대 특강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야기였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전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완전히 말이 바뀌었고 이춘석 법사위원장하고 또 서로 쿵짝쿵짝 하는 거죠. 아마 무슨 지시가 내려왔거나 뭐 화를 냈거나 이재명이 뭐 대책회의 같은 것이 열렸거나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말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정성호의 말이 더 세졌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검사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 징계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서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권 요청에 따라서 수사하고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재명 수사했던 사람들 인사권 법무부 장관의 자기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면은 보복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정성호 뭐 일부에서는 뭐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성호와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 중에 조응천 전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 했던 조응천 전 의원은 한 방송에 나서 정성호가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 무슨 뭐 합리적이고 부도는 이게 아니다. 어떤 원래 본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 정성호가 완전히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은 뭔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어서 다시 재차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후에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을 주어지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권이 주어지면은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김용민이 정성호에게 검찰 내부망 2%에 민주당 비판 글을 올린 검사를 징계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네, 문제가 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전 오후가 바뀐 상황을 두고 각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런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 같은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볼 때와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볼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정성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결국은 오전과 오후 답변 사이에 뭔가 압력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친 김에 이재명에게 한 번 더 아첨 하는 발언을 합니다. 내친 김에 과거 자기가 법사위에 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 원으로 당선 무효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2심에서 어처구니없이 무죄를 선고를 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재명은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이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이 재판 중단 안 됐으면은 벌써 이 재판 고법에 파기환송돼 있죠. 고법이 재판 한두 번만 열면은 바로 형량만 정하면 되죠.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있기 때문에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넣어줘. 100만 이상 넣으면은 이재명은 그냥 자리에서 올라간 지 며칠 안 돼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중단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재명이 했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뭐 행위 부분을 삭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정성호는 한수를 더 떠서 그 100만 원 이상 나온 거 가지고 저 벌금이나 이렇게 나온 가지고 이 국회의원직을 다 무효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옳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이재명 들으라고. 자, 이런 사람들로 지금 내각을 꾸리고 있고 특히 이 정승호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 하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충성맹세 정승호 계속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정당 해산 문제. 정당 해산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산하는 거. 정당 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다. 이게 이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그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기 이 통진당 정당 해산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이 돼서 통진당이 없어져 버렸죠. 자, 이거 정승호가 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만들고 또 박찬대도 그런 법안 만들고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란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없애버리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좌파가 장악을 하게 된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진짜 국민의힘은 없어집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고 뭐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완전히 가마솥에 들어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조국, 이 정성호가 조국 사면 가능성까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합해서. 범죄가 그만큼 있으니까는 이거 지금 검찰에서 한 게 아니고 검찰이 기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도 감옥 갔다 왔고 조국도 감옥 갔다 온 거죠. 검찰이 구형을 때리는 것과 법원이 선고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선고 형량이 많다. 그래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따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과 조국이 밀약을 한 것을 알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죠. 이또 법무부 장관이 이 특사 같은 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니까는 정승호가 또 그런 권한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사면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재명과 조국 사이에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최강욱이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이 조국에게 당신 감옥에 들어가면은 내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하루빨리 빼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가는 뭐냐? 대선에서 조국 당에서 후보 내지 않는 거. 후보를 내면 이재명 표를 잠식을 하니까. 그걸 지금 정승호가 알고 계속 조국 사면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사위에서
정성호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실토를 했다고 봅니다. 바로 이재명의 공범들을 회유를 한 그것을 본인이 사실상 실토를 했습니다. 자, 박준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을 꺼내는데 박준택 의원이 정성호 후보자가 이재명의 측근이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면회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면회를 가서 이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흔들리지 마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고 했다. 이거 그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친명계 자장으로 불리던 정성호가 이재명의 공범들 아니면 구속돼 있는 신복들을 차례로 다 찾아가서 만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너희들 사면을 해줄 거니까 절대 실토하지 마.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언하지 마. 정인 해유죠. 그거를 박준택 의원이 물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인 해유 시도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성호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실토하는 겁니다.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접견은 기소된 후에 한 달 동안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차 갔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변명으로 돌리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대통령 되는 거하고 이게 그 형 살고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사면입니다. 사면.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빼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가서 흔들리지 마라. 뭘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진술하지 마라.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하지 마.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너희들 다 빼줄 텐데. 똑같은 거죠.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가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법정에서 막 소동을 피우고 그때 박찬대가 이화영의 핵심 측근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화영의 배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술을 바꿨죠. 그때도 똑같은 게 들어갔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려? 왜 흔들려서 이재명을 엮어? 그냥 너가 덮었어. 그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는 빼줄 거야. 그래서 지금 이화영 특사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걸 정성호가 저는 사실상 실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문제들도 다시 좀 재판을 속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금 보면은 참 한심하죠.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드릴 텐데.